자,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오페라와 친해질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영화에 녹아든 오페라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명색의 오페라를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밤낮 영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주제를 프로젝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는 그러면 뭐냐? 오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 가서 이제 오페라 좀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가오도 좀 잡아야 되고 또 누가 물어보면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럼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페라가 이제 다른 무대 예술, 여기서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얘기합니다. 다른 무대 예술과 명백히 다른 점이 뭘까? 물론 오페라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긴 하지만 뭐 요즘 뮤지컬도 이제 클래식 비슷한 세미 클래식 음악들을 하니까 다른 게 뭐냐? 그건 바로 이제 오케스트라입니다. 물론 뭐 뮤지컬도 가끔 오케스트라를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녹음된 이제 그 전자음악들을 쓰고 있죠. 오케스트라는 사실 오페라의 꽃이기도 하고 오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된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없는 오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뭐 저비용 오페라라 그래가 피아노 몇 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페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음악이죠, 음악. 그럼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성악가들의 그 반주 역할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에서 성악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혹은 뭐 그 이상을,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 뒤낭만주의 바그너 시대나 그 와서는 뭐 사실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건 뭐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페라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가 함께 만드는 종합예술이다. 이 오페라의 어원인 오페르 이런 뜻이 사실 종합예술을 뜻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이런 뭐 상식적인 얘기는 이제 제가 따로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자, 이제 이거 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수박 거덜기식으로 아는 거지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는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이제 오페라 무대하고 관객 사이에 반지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공간을 우리가 피트라고 그럽니다. 요걸 이제 피트라고 가정했을 때 지휘자가 있겠죠. 마에스트로. 요게 이제 무대 방향이고 요게 관객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자의 왼쪽에 이제 제일 제2 바이올린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뭐 제일 중요한 악기라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 5가지를 우리가 현악 오브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링 오브.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중간에 뒤편에 이제 목관 악기가 놓여져 있는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요게 이제 높은 음 순서대로 낮은 음까지 이렇게 요거 기본 목관 악기 4개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추가되는, 같은 족에 추가되는 악기가 있죠. 플루트의 피콜로, 오보의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의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의 컨트라바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보통 요런 게 이제 목관악기가 구성이도, 목관악기 뒤편에 이제 금관악기,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물론 이제 그 뭐 낭만주의 바그너 시대에서는 이 금관악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추가됩니다. 근데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4가지 기본만 아시고, 그 뒤에 이제 팀파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타악기. 타악기는 이제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심벌즈도 보셨겠죠. 캐스터네츠, 뭐 트라이앵글, 큰 북, 심지어는 이제 클래식 드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캐스터네츠 이런 거는 한 사람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요 타악기 종류들은 이제 한두 사람이 이거 여러 악기를 이제 동시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하프가 요즘 최근에 많이 되죠. 특히 루살카 같은 경우에는 하프가 없으면 뭐 오페라가 안 됩니다. 이게 물 튕기는 그런 소리. 아리아마다 이제 하프가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이제 고음 악기가 놓여지고 오른쪽에 이제 저음 악기가 놓여지는 건데,
제일 바이올린의 지휘자에 제일 가까운 쪽에 이제 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휘자를 제외하고 이제 이 악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이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상근 지휘자가 없습니다. 악장을 비롯한 이제 단원들이 매년 이렇게 지휘자를 선정을 하는 아주 보수적인, 세계 3대 오케스트라니까 뭐 실력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빈필에 없는 거는 지휘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여자도 없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국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오스트리아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네들 음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대요. 지휘자도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같은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베를린 필 같은 경우에는 그 카라얀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34년 동안 지휘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베를린 필하모닉은 카라얀의 색깔이 그냥 녹여든 오케스트라고, 빈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오케스트라 자체의 음악을 고집합니다. 지휘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죠. 뭐 얘기가 빠져나갔지만 하여튼 악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 이제 그 악기별 수석이 저렇게 있는 거죠.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뭐 바이올린 현악기들은 5가지가 크기만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현악은 그럼 제외하고, 그럼 저 금관악기부터, 호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펫은 잘 아시죠? 뭐 빵빠레 울리고 하는 소리 아주 크고 높은, 트럼본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피스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튜바가 제일 크죠. 금관악기 중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앉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플루트는 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유일한 악기죠. 오보에는 이제 리드라는 이렇게 가느다란 대롱으로 부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오보에가 악단이 튜닝을 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잡소리가 막 납니다. 이제 오페라를 가시면은 막 그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악기 개별적으로 악기들을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할 때 이제 악장이 일어나서 연습을 중단을 시키고, 오보에 수석 주자에게 라음, 우리 A입니다. 그 영어로 A음을 이렇게 부르라 그러죠. 그러면 오보에 도레미파솔 라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 그 오케스트라의 음정을 이렇게 다 튜닝을 합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바수는 이렇게 리드가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제일 낮은 음을 내죠. 클라리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보에와 차이는, 오보에는 이제 아주 가는 대롱 같은 리드가 있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플루트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작은 피콜로, 제일 높은 음을 내는 목관악기입니다. 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스 클라리넷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콘트라바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그럼 오케스트라의 숫자는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오케스트라 숫자는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을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누죠. 그 바로크 시대 핸델 때는 사실 오케스트라 악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악보의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곡가나 지휘자가 알아서 뭐 이렇게 뭐 20명도 하고 뭐 10명도 하고, 물론 바로크 시대에 이제 특이한 악기들은 이제 챈발로라고 이제 오르간하고 피아노의 한 중간쯤 되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핸델의 오페라를 보면 그 챈발로 소리가 아주 구성지게 들립니다. 챈발로가 아주 필요한 악기죠. 그때. 근데 이제 하이든이라고 이제 교향곡의 아버지가,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제 교향곡을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하이든 이분은 이제 100여 곡의 이제 교향곡을 내면서 그 악보에 이제 오케스트라의 기능들을 다 적는 기준을 마련했죠. 그래갖고 이제 고전주의에 이제 에서 와서 이제 베토벤과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악보에 그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그 기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악보에 이제 악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전주의 이후에서는 이제 그 오케스트라 구성이 이제 뭐 40명에서 60명 내외에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낭만주의 와서 이제 바그너 시대에 와서는 이 이제 오케스트라나 더 웅장하고 더 멋진 관현악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바그너 대에 와서는 뭐 80명이 훨 넘는 120명까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편성이 되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고비용 구조로 이제 음악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게 이제 오케스트라 배치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고전주의 그 모차르트 이후 뭐 베르디 뭐 도니체티 그 벨칸토를 비롯한 모든 그게 이제 고전주의로 보고 일반적으로 이관 편성을 합니다. 이관이라는 기준은 이제 목관악기 기준으로 이관을 편성하는 거죠.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을 두 대씩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지금 이는 이제 목관악기, 고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각 두 개씩이라는 얘기가 있고, 다시가 있고, 그 다음 이는 금관악기 순서입니다.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그 다음 TMP는 이제 팀파니를 중심으로 한 타악기를 구성해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STR은 이제 현악기인데, 현악기는 이제 이게 뭐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관악기 같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가 30개에서 뭐 40개씩 제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대충 보면 목관악기 이제 8조죠. 금관악기 8조. 타악기는 이제 팀파니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 서너 개가 들어가게 되고, 현악기 5부는 이제 뭐 제일 바이올린이 뭐 12개, 10개 이렇게 12개, 10개, 8개, 6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배치가 되면 보통 36개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다음 하프 같은 게 이제 배치가 되면은 뭐 대충 한 4-5개로 본다면은 이게 뭐 보통 얘기하는 이제 55인조에서 60인조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페라가 이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 바그너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이제 타노이저 같은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3관 편성이 됩니다. 3관 편성이 되면 이제 목관악기가 3개씩이니까 3, 4, 12가 되는 거죠. 근데 3333인데 앞에 이제 별표가 붙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루트에 피콜로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보에에 잉글리시 호른이 추가가 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제 눈표가. 그 다음 금관악기가 6331이죠. 호른 6, 트럼펫 3개. 그 다음에 팀판이 물론 있어야 되고 현악기가 구성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목관악기 12개, 금관악기 13개, 타악기 6개에다가 현악기가 이게 이제 60조가 됩니다. 60조. 그 다음 하프 뭐 이런 게 한 5개 포함된다면은 이게 이제 96인조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바그너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이제 96명이 내는 소리인지. 근데 정말 바그너의 그 서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웅장하고 뭐 저 같은 문외한이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죠.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로 끝이지 않고 바그너는 또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뭐 제가 보기에 이게 작곡가가 바그너라는 사람 작곡가를 내가 모르지만은 우리 요새 뭐 우리 집에 뭐 어? 차 엄청난 거 있어 뭐 금송아지 있어 하는 이런 식으로 작곡가들이 일종의 사실 가오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대단히 오케스트라를 편성하는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좀 잘난 척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베르디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으니까 베르디 너 한 60인조 하지? 나 100인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두 사람이 엄청난 경쟁과고 두 사람이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르디가 사실 중간에 이 지금 바그너가 한창 인기를 얻을 때는 상처를 입어서 사실 작품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이제 뭐 저기 그 뭐야 섹스피어 작품 뭐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뒤늦게 이제 다시 작품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작곡가끼리 경쟁도 있었어요. 이탈리아하고 이제 독일간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이 눈에 안 보이는 알력이랄까. 자, 사관 편성을 하는 건데 이 사관 편성은 바그너의 그 리벨룽의 반주 4부작이 있습니다. 4부작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발퀴레인데 이 발퀴레에서는 사관 편성을 실제로 했었어요. 악보에다가 사관 편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눈눈눈 사사사사 8445 이렇게 지금 악보의 명기가 됐다 그럽니다. 그럼 목관악기가 16개, 금관악기 21개, 타악기 8개, 현악 64조, 합부 6개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115인조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바이로이트 같은 데서. 뭐 이건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좋아해야 될 벨칸토 오페라나 일반적인 오페라, 바그너 오페라는 이제 우리가 좀 뒤에 심화학습 때 할 거니까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는 그냥 55명에서 60명 내외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페라 오케스트라는 그 피트의 공간도 그렇고 막 100몇 명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바그너 오페라가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뭐 좀 제한돼 있긴 하지만은 막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주 하기는. 자,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에 이제 막이 오르기 전에 울려 퍼지는 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위용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페라 서곡이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웅성웅성한 실내를 이제 조용시키는 것도 있지만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되는 오페라의 서곡은 사실 그 오페라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야기는 제 마음대로 뽑은 오페라 서곡 20곡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서곡. 이거는 뭐 내용을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곡을 구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오페라를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